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딱 9년 전인 2017년 봄, 미국 라디오에서는 단 한 번도 BTS의 노래가 흘러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TV에 나온 적도 없었고, 미국 레코드사와 계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빌보드 시상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년 연속 소셜 아티스트상을 독식하던 저스틴 비버가 난생 처음 그 트로피를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한국어로 노래하는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는 7명의 한국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BTS는 지금까지 세상 어떤 아티스트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연달아 해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팬덤의 탄생. BTS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아미입니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닙니다. 빌보드가 직접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미는 다양한 연령대, 인종, 종교를 가리지 않고 퍼져 있으며 일반적인 팬덤보다 그룹을 더 성장시켰다. 이 말이 왜 충격적인지 아시나요? 보통 팬덤은 아티스트를 따라갑니다. 아티스트가 커질수록 팬덤도 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런데 BTS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아미가 먼저 움직였고 그 힘이 BTS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2017년 빌보드 소셜 아티스트 투표. 아미는 밤낮을 나눠 투표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한국 팬덤이, 밤에는 미국과 유럽 팬덤이 이어받아 24시간 체제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아미가 얻어낸 득표수는 무려 3억 표 이상. 6년 연속 1위였던 저스틴 비버는 그렇게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BTS만이 할 수 있는 것 1.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다. 음악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가 아니면 빌보드 핫백 1위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7년 데스파시토 이전까지 비영어권 곡이 빌보드 1위에 오른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BTS는 한국어가 담긴 노래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백 1위를 직행했습니다. 첫 번째 비영어권 핫샷 1위. 그리고 그해 단 3개월 만에 3개의 곡을 연속으로 빌보드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1978년 비지즈 이후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버터는 10주 1위, 퍼미션 투 댄스는 이어서 1위, 마이 유니버스도 1위. 미국에서 레코드사 계약 하나 없이 미국 라디오 방송도 거의 타지 않고 오직 팬덤의 힘과 온라인 스트리밍만으로 이 기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BTS 이코노믹스, 즉 BT노믹스. 한 아티스트의 음악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하나로 한국에 발생한 경제 효과 최소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노래 한 곡이 1조 7천억 원짜리 효과를 낸다는 것. 이것은 BTS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BTS만이 할 수 있는 것 2. 팬이 국가를 움직이다. 2021년 10월 19일 UN 총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BTS 멤버 7명이 섰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UN 총회 연설을 2차례나 한 K-팝 그룹. 이것도 역사상 BTS가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그 연설 이후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고 전 세계 언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팝스타인가 외교관인가?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팬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됐을 때 BTS와 소속사 빅히트는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아미는 이 소식을 접하고 24시간 만에 똑같이 100만 달러를 모아 함께 기부했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사회운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팬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하나의 시민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BTS를 부산 공연에 유치했을 때
대한항공은 일본 등지에서 몰려드는 아미를 위해 김포 부산 노선을 긴급 증편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도 부산행 항공편을 임시 증편해야 했습니다. 7명의 가수가 항공 노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라스 투어가 경제 효과로 세계를 놀라게 했을 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렇게 썼습니다. 스위프트는 잠시 자리를 내줘야겠다. 이제 또 다른 음악적 현상이 북미를 휩쓸 준비를 하고 있다. 그 현상이 바로 BTS였습니다. BTS만이 할 수 있는 것 3. 앨범 시장의 부활. 전 세계 음악 시장이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앨범은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CD 판매량은 80% 이상 감소했고 업계는 앨범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TS가 등장하면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미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앨범을 소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앨범을 여러 장 사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포토카드 때문에, 버전별 다른 구성 때문에, 그리고 아티스트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 현상은 K-팝 산업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놓았습니다. BTS가 만들어낸 이 팬 슈머 모델을 이후 수많은 K-팝 기획사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K-팝은 음원 스트리밍 시대에도 앨범 판매량이 증가하는 세계 유일한 음악 시장이 됐습니다. BTS가 없었다면 지금의 K-팝 산업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군 입대, 그리고 기다림의 힘. 2022년 BTS 멤버들은 한국 군대에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팝그룹이 활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군 입대 기간 동안 팬덤이 흩어질 것이다. BTS 이후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아미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솔로 활동을 통해 아미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기다림 자체가 또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 완전체 BTS가 돌아왔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 5집 정규 앨범 발매와 함께 발표된 월드 투어 아리랑. 34도시, 85회 공연. K-팝 아티스트 단일 투어 사상 최다 회차 기록입니다. 입장권과 관련 굿즈 매출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간접 경제 효과까지 합치면 수십조 원이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팬 플랫폼 위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직전 분기 대비 20% 급증해 13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미는 기다렸고 돌아온 BTS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BTS는 미국 레코드사 없이 빌보드 1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로 영어 팝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BTS는 UN 총회 연설로 팝스타와 대관관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BTS는 팬덤이 사회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BTS는 사라지던 앨범 시장을 되살렸고 지금의 K-팝 산업 구조 자체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BTS는 군 입대라는 침묵 속에서도 팬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BTS 이전에 어떤 아티스트가 해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빌보드가 21세기 최고 팝스타 순위를 발표했을 때 이 한 문장이 BTS를 설명했습니다. BTS는 긍정, 사랑, 결합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팝스타를 설명하는데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쓴 것. 이것 자체가 BTS만이 받을 수 있는 평가입니다. 슈퍼팬 시대는 BTS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다시 돌아온 BTS와 아미. 이들이 다음에 써내려갈 기록은 또 어떤 세계 최초가 될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 한 번과 구독은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